안녕하십니까. 오늘은 JASP 실전 통계 분석 시리즈 강의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일반적인 연구자의 관심 내용과 연구 가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재는 이와 같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세 종류의 데이터셋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완 설문조사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은 2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리커트 5점 척도 형태로 구성된 문항을 통하여 4개의 변수, 건강한 몸의 느낌, 건강한 자기관리, 행복, 평화라는 4개의 연속형 변수를 정의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각각의 개개인에 대한 성별과 교육 정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가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할 경우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응답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 성별이라든지 교육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 유무, 아니면 거주지, 이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명목형 속도의 정보를 응답자에 대한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특성 변수를 물어보는 문항도 들어가 있고, 아울러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를 토대로 변수가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 내용은 연구자의 그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연구 설문조사 데이터를 데이터 안에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관점에서 볼 적에 일단 성별과 교육 정도에 따라서 건강한 몸의 느낌, 건강한 자기관리, 행복, 평화에 대한 그러한 점수가 파악되어 있다고 전제를 할 경우 우리들은 어떠한 형태의 연구 가설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연구 가설은 전체 이 집단의 연구에 사용되어 있는 그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 집단의 전체 평균을 토대로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인 경우는 대한민국 성인의 전체 평균 행복 점수는 얼마일까?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전체 모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우 기초적인 질문이고, 일반적으로 2번의 질문 내지는 3번의 질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단의 비교, 그래서 평균 내지는 분산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성인 남녀 두 집단의 평균 행복 점수는 같은가? 같지가 않다면 어느 집단의 평균 행복 지수가 높은가? 이러한 형태의 연구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의 동일성 여부를 검정을 하는데, 그 검정 통계량의 공식은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여부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할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연구 가설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에 적합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은 독립표본 T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집단은 이 예제 데이터에서 보면 교육 정도에 따른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행복 점수는 교육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평균이 동일한가 여부를 검증을 하죠. 기무가설에서. 근데 기무가설이 기각이 될 경우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느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는가. 이런 형태의 추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은 집단, 전체의 모의 집단을 2개 내지는 3개 아니면 여러 개의 그러한 부분 집단으로 나누고 그 부분 집단 간의 평균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여부를 검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은, 네 번째는 두 변수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자기관리와 행복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건강한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뭐 이런 형태의 연구가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몸의 느낌하고 건강한 자기관리가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건강한 몸의 느낌이 건강한 자기관리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를 한 다음에 순수하게 건강한 자기관리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이 이제 편산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계되는 이러한 연구가설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건강한 자기관리와 행복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상관분석이라고 하면은, 이 건강한 자기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 건강한 몸의 느낌으로 여기서는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다음에 순수하게 건강한 자기관리와 행복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네 번째 관심사항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회귀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한 자기관리를 잘할수록 행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즉 건강한 자기관리가 1점 증가할 경우 행복은 몇 점 증가하는가, 또 건강한 자기관리와 건강한 몸의 느낌이 변화할 경우 행복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형태의 가설, 이건 변수 간의 관계가 되겠죠. 근데 건강한 자기관리를 잘할수록 행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 되겠고, 건강한 자기관리와 건강한 몸의 느낌이 변함에 따라 행복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강한 자기관리와 건강한 몸의 느낌이라는 두 개의 설명 변수 내지는 독립 변수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집단의 수준에 따른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관계입니다. 앞에 1, 2, 3번은 집단 간의 평균 비교에 있다고 보면은 4번하고 5번은 두 변수 간의 관계성이 되겠죠. 이 여섯 번째 관심 내용은 이 1, 2, 3번의 관심 내용과 4, 5번의 관심 내용을 결합시킨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단의 수준에 따라서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관심 있는 가설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자기관리와 행복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러는 이제 조절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또 건강한 자기관리 및 행복과 평화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거는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다가 또 성별이라는 집단 변수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변수가 있는 다중회귀 분석 내지는 일반 선형 모형으로 우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험 연구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 2의 형태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험 연구 데이터의 일반적인 연구 설계는 비동등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또는 추후 연구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적에 세 가지 프로그램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집단에 30명의 유아를 할당을 했고, 유아의 연령과 또 유아의 연령이 6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로우로 코딩을 했고,
66개월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하이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UI 집단을 투 집단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전사후, 두 종류의 사전사후 추후 점수가 나타나 있고, 집단 변수가 있는 어떤 덤미 변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연구 데이터의 형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심 내용과 연구 가설을 보면은, 일단 집단의 수가 2인 경우, 즉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만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 사전과 사후 점수가 있을 경우 정서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 집단 1, 실험 집단 2, 통제 집단의 구성은 동질적인가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을 한다고 하면은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또는 실험 집단 1, 실험 집단 2가 있다고 치면은 이 세 집단 간의 사전 점수에 있어서는 동질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즉 편파적으로 어떤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일단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인 측면에서 굉장히 사전 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사전 점수의 동질성 검증을 통한 다음에 정서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또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공분산 분석이라든지 반복 측정 분산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이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제 해당되는 곳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단의 수가 실험 통제 집단으로서 2개의 집단 이상이면서 일반에서는 사전과 사후 점수만 가지고서 있는데 여기서는 사전, 사후, 추후 내지는 또 추후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어떤 이 종단적인 데이터의 구조가 아니라 횡단적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입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서 조절 향상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 집단 1, 실험 집단 2, 통제 집단의 구성은 통일적인가? 1번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그러한 관심 사항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동질적이라는 것을 입증을 한 다음에 정서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관심 내용이나 연구 가설의 형태는 동일하지만은 데이터가 우리가 집단의 수가 2개 이상이고 반복 측정이 2번인 경우냐 아니면 3회 이상인 경우냐에 따라서 그 분석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실험 연구를 하던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 연구를 하던 일반적인 연구자의 가설 세 번째 종류를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척도, 리커트 척도를 토대로 새로운 변수를 정의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한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문항들이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 그 문항들이 어떤 일괄되게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반영되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가. 또 그러한 개념끼리는 서로 분별되는 개념인가, 판별 타당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들의 요인,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든지 확인적 요인 분석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신뢰도 검증, 타당도 검증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척도의 신뢰도인데, 이 신뢰도는 특정한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반영되어 나오는 그러한 문항들이 일관되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 이 여부를, 그러니까 문항 간의 내적인 일치도를 측정하는 것이 척도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척도 내지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정규성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척도를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그 척도가 개인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 변수들이 도입이 되고, 그런 도입이 된다는 얘기는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어떤 함수적 관계를 우리들이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함수로만 설명되지 않는 오차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척도의 정규성 문제는 그러한 오차항의 정규성 문제하고도 귀결이 같은 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척도를 하나의 측정 가능한 명시 변수로 간주할 경우 그 척도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일반적인 고전 통계학에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T검정이라든지 분산 분석이라든지 일반 선형 회귀 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분산 분석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모형과 같은 기법들은 오차항의 정규성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척도에 대한 정규성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특히 이제 소표본 연구에 있어서는 척도의 정규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이 척도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척도의 정규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실험 연구를 하든 설문 조사 연구를 하든 관계없이 우리들이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데이터 1, 데이터 2는 데이터 1은 설문조사 데이터, 데이터 2는 실험 연구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종류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여러분의 현장 연구와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꾸 연습을 하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이러한 데이터의 형태와 그 데이터에 따라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 내용과 그에 따른 연구 가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연구 가설에 따라서 어떠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비무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연구가설이 입증이 되는지 입증되지 못하는지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